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해주고 영상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요거 확인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좀 온라인으로 다시 접속해서 이제 좀 질문하면서 들어가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 이번에는 조선에 대해서 살펴봤죠. 조선에서는 우선 신진사대부의 분열,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었고 그 다음에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게 됩니다. 이 고려 말에 멸망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람들이 중요하죠. 온건파의 그 유명한 분 바로 정몽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진파의 대표적인 사람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분열이 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게 되죠. 위화도 해군이라고 해서 바로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되는 건데요. 바로 불가론을 들면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요게 테스트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왕과 차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인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요걸 실시하게 되면서 불법으로 토지를 가졌던 권문세족의 기반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기반이 마련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먼저 군사적으로 정권을 잡고 경제적으로 신진사대부가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바로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서 건국이 됐다. 이성계가 왕이 된 이유 얘기했죠. 바로 정도전은 재상 정치를 꿈꿨다라고 했습니다. 자, 태족 이성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때 당시에 도읍을 어디로 했다? 한양으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호는 조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정도전이 중용이 되는데 사실 뭐 정도전이 이성계를 안 쳤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쳤고 그 다음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비판하는 불시 잡편을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법전인 조선 건국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자,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나라와 갈등을 잠깐 겪게 되는데요. 자, 그 뒤에 이제 바로 태종이 바로는 아니죠. 중간에 정종이 있었지만 태조의 아들인 이방원 태종이 왕이 오릅니다. 자, 왕자의 난으로 이 개국 공신을 제거합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자기는 얘가 내로남불이죠. 자기는 가졌던 이 사병을 못 갖게 하는 사병 폐지를 하게 되고요. 의정부 최고 정치기구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의 권한이 이때는 매우 강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왕과 육조가 바로 보고되는 형태인 육조로 바로 가는 육조 직계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을 설치하게 되면서 간쟁 기능을 더 강화시킵니다. 자, 세종 때가 되면 이제 왕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왕과 신하가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왕이 높은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바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정부를 거쳐가면서 의정부가 이제 육조와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신하가 이제 육국왕을 교육하는 바로 경연이 실시가 되는데 같이 얘기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그 신하들이 유교 학자들이죠. 과거를 통해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것저것 더 많이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하면 집현전 중요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쌤이 빈칸으로 해놓진 않았지만 이 삼강행실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삼강행실도
잘 안 헤어지는 친구들은 삼강오륜, 이 유교에 대한 삼강오륜인데 이 삼강오륜에 대한 그 행실, 행동을 그림으로도 표현해 놓은 거다라는 거고요. 대외 정책은 사군 육진이 있습니다. 지금과 유사한 국경선이고요. 이 김종서가 육진을 맡았고 4군에는 최윤덕입니다. 혹시나 모를 위치에 대비한다면 4군 육진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4군이고요. 여기가 육진이 되겠습니다. 최윤덕, 여기가 김종서. 그래서 지금의 국경선을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유정란을 통해서 왕이 오릅니다. 요게 잘 안 외워진다는 친구들 개 하면은 이제 뭐지?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좀 외우는 꿀팁으로는 개, 닭, 개자입니다. 실제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닭개자 아니에요. 그 개에다가 유정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닭은 유정란, 알겠죠? 유정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수양대군이 이제 즉위를 한 사건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훈구파가 등장을 합니다. 뒤에랑 연결되기 때문에 훈구파라고 해서 이들은 바로 세조의 왕위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훈구, 한마디로 훈장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육조 직계제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바로 왕권과 신하의 조화를 좀 상징하고 했던 경연이나 집현전을 폐지하게 되고요. 이 경국대전에 대한 편찬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성종은 이 폐지됐던 것을 다시 좀 살리게 되는데요. 이 세조는 왕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성종 또한 왕과 신권의 조화를 꿈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죠. 홍문관이 되겠고요. 이 홍문관은 마치 좀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보자면 약간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검색하죠. 이런 것처럼 학문의 연구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기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경연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훈구파, 요때 이제 훈구가 세조 때 올라오게 되는데 요 시기에 이걸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림을 등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중앙 정치에서 이들이 거의 3사 쪽으로 들어와요. 3사는 언론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하자면 고려시대의 3사는 고려시대 때는 회계기구였어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3사는 바로 보다 언론기관이었다라는 거. 요거 고려랑 비교하는 문제 원래 되게 잘 출제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문제가 딱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틀린 설명으로 고려에 대한 설명을 막 넣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의 법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시대에 대한 부분 들어가 보자면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을 거예요. 조선도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눴던 사건이 1592, 1592 쓸 수 있느냐 1392 우리가 조선을 건국했던 이 200년간의 과정을 바로 조선 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조선 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혹은 뭐 임진왜란과 호란을 기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임진왜란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무엇을 알아둬야 된다? 그렇죠. 왕 5명의 업적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요때 이제 세조 때 등장했던 훈구가 성종 때 등장하는 사림과 함께 대결하는 과정, 바로 사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사화를 통해서 훈구 세력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사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이 선조가 될 거예요. 이 사림 때부터 붕당이 시작이 됩니다. 붕당 정치, 이번 범위에 아마 붕당 정치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 붕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림에서 당이 자기들끼리 법붕자예요. 당끼리 뭉쳤다라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점점 붕괴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뉘게 되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고 다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파트 왕 5명의 업적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 조선의 건국의 과정과 함께 왕 5명의 업적을 알아보는 거. 요거 테스트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페이지 알아두시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좀 정리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제 여기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기까지 테스트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또 다시 모른다라고 할까봐 이거 테스트 범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훈구와 사림을 비교할 건데요. 훈구는 바로 조선 전기, 바로 15세기 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2년이기 때문에 그 뒤에 1400년대를 대표하는 게 이제 훈구가 되겠죠. 이때 당시에 얘네들은 급진파 사대부로 공신 세력이었어요. 급진파 사대부가 되겠고요. 성향 같은 경우에는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력, 아무래도 중앙에 진출했기 때문에 큰 농장,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정치를 지향하는 거는 얘네들은 중앙에 진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 집권 체제를 꿈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조선 자체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바탕이 되지만 여기에다가 나머지 알파들, 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풍수지리설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림은 조선 중기 16세기를 대표하게 되고 여기는 온건파 사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그 계보, 사림의 계보를 보면 정몽주, 뭐 길제 라인에서 시작이 되는데 정몽주로부터 약간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정몽주는 고려 건국에 반대하고 있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나머지 애들도 죽임을 당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곳곳에서 몰래 잘 알아서 살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현실주의적이다기보다는 이상주의적이고요. 대농장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좀 중소지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정치를 지향할 때 얘네들은 거의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향촌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하는 향촌 자치가 핵심이에요. 그럼 중앙 집권 체제는 뭐냐? 이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었다라는 표현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방도 중앙에서 전부 다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왕도 정치라고 해서 이 성리학이 이상적인 정치죠. 왕도 정치를 꿈꾸게 되고요. 여기는 온리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는 좀 빠졌는데요. 학파와 관련해서는 이 훈구는 관학파, 중앙에 있는 성균관 출신이 되겠고요. 여기는 사학파, 지방에 있는 서원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림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바로 향촌 사회에서 얘네들은 훈구의 견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서원과 향약을 통해 이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서원이라고 하는 건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학파들을 키워 나가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약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 향약의 뜻은 향촌의 자치규약이야. 자치규약. 향촌에서 하는 자기 스스로들의 규칙인데요. 이것을 누가 통제했냐면 거기 양반 출신들이 통제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애들이 누구라고? 사림 애들이라고. 이 양반 애들이 향약을 들고 와서 일반적인 농민들이나 그 지역 향촌을 통제하려고 했던 하나의 수단이 향약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들의 권한이 세지게 되었고요. 주로 성종 때 등용이 시작이 되는데 3, 4에 진출하면서 이 비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순서 중요하다고 했죠? 사화를 공부할 때는 그 순서와 원인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특히나 여기 있는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의 경우에는 이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순서는 무오, 이거 마무리 테스트 내용이었죠? 갑자, 기묘, 을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무오사화는 바로 이거 사실 누구 때 거도 중요하거든요. 연산군 때 두 개가 일어나는데요.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거 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조의를 표하는 거예요. 조의를 표한다. 의제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항우한테 죽임을 받았던 의제를 추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항우가 누구였다? 세조를 나타내는 거였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의제가 단종을 나타내는 거여서 누굴 추모한다? 의제를 추모한다. 단종이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세조를 비판했다 얘가 이러면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김종직 일파가 제거되는 사건이 바로 이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그 패비윤씨 사건이죠. 친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패비윤씨 사건의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폭압적인 정치 때문에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중종 반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묘사화는 그 중종 때 있었던 겁니다. 이 중종 반정에 대한 공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하는데 그때 이제 사림을 누굴 등용할까? 이 개혁 정치를 누구를 할까라고 하면서 조광조를 데리고 오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핵심입니다. 이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러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얘는 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삼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제 이 현량과라는 거죠. 사림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관리 추천제가 되겠는데 이걸 사림을 추천을 하는 거죠. 현량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격서를 폐지한다라는 거는 도교 기관인데 이걸 폐지해요. 왜? 얘는 온리 성리학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이나 사상에 대해서 좀 배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위윤삭제죠. 가짜 훈장. 우리가 훈구라고 하는 게 훈장을 상징하는데 그 가짜 훈장인 인간들을 치워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같이 본인도 치워지게 되죠. 그래서 위윤삭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소학을 보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가장 좀 대표적인 거 뽑아주세요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요 세 가지는 좀 베스트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조광조의 이 위훈삭제 사건을 계기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 주초위왕 주초위왕이라고 해서 이거 나뭇잎에 새겨가지고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조광조 일파가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명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첫건의 다툼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사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온다면 시험 범위에 사화 파트가 들어가면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혹은 선생님 뭐 사화 나온다더니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오게 되면 이제 훈구와 이거를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 사화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선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훈구는 역사 속으로 또르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테스트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부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선생님이 요거 답지를 당연히 올려놓도록 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도까지 다음 시간에 다 나가게 되면 그 다음 테스트로는 여기다 적어줄까요? 공간이 있는 데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다음 주 테스트는 이렇게 테스트 백지로 볼 거고요. 이거는 한국사. 그 다음에 이제 통사의 경우에는 우리 범위를 다 나갔기 때문에 문제 테스트를 보도록 할 거고 주관식 섞여 있을 겁니다. 이거는 1단원, 4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내용 다 나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에는 이제 한국사도 좀 문제 테스트를 좀 봐야겠죠. 이제 테스트를 좀 길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좀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개념 정리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추후에는 이제 한국사를 앞부분, 뭐 예를 들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전체를 문제를 막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리뷰를 보면서 중요한 개념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상을 보고 뭐 조선시대를 한 번에 묶어서 본 다음에 리뷰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테스트를 나눠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에 범위가 다 들어가는 문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범위가 확정이 되고 나면 범위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범위에 맞춰서 계속 테스트를 다 전체를 보도록 할 겁니다. 범위 확정이 되고 나면 테스트를 볼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번 주 동안 그 손쌤, 지리쌤이죠. 지리쌤 필기 전부 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쌤이 이번 주 온라인 강의는 요걸로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